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이틀간의 하락 끝에 2440선에 올라서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매출은 60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각각 돌파했고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갤럭시 S8 시리즈의 흥행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올해 2분기 매출 증가에 힘입어 실적 잔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일부 제약사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유한양행과 종근당 등도 이 대형사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아차가 올 2분기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에선 사드 보복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데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까지 겹쳤고 비슷한 경영 환경에 놓인 현대차보다도 낙폭이 더 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73포인트 상승한 2443.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4포인트 하락한 666.4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3,6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탄탄한 분석과 그리고 시장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아주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석투자는 주중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8월부터는 대표님이 또 주말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저녁 9시에 찾아갈 예정인데요. 센플러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면은 한 주 시장에 앞서서 무료 방송으로 탄탄한 전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갔는데 코스닥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목요일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 일주일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내일 또 서울 간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전 지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로 종목을 보는데요. 거기에 맞게 방송 내용도 종목 위주로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이면은 금요일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 정우영 대표님과 이창윤 전문가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그리고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죠. 그런 팁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내일 금요일 종목 클리닉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가격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의 논리적 분석 그리고 효율적 대응이라고 꼽아주셨네요. 이제는 표면적인 지수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너머의 시장 분석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논리적 분석과 효율적 대응이라는 그런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참 궁금합니다. 이 뜻이 어떤 뜻으로 풀이되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여기서 크게 급등한다거나 급락하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심리는 좋은 편이고 유동성도 분명히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생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수는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이제 휴가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휴가 시즌에도 불구하고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정석 투자 관련된 교육을 좀 시켜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휴가 가셔도 보신 분들 있게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휴가 안 가시고 이렇게 열심히 방송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정석 투자 개념, 정석 투자 교육, 정석 투자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석 투자의 개념입니다.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석 투자의 개념은 제가 직접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평택촌놈의 기준인데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항상 동시에 고려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익 추구만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장 좋을 때는 벌었다가 장이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급락하면 완전히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 이게 저의 투자 철학인데요. 저는 50대 50이에요. 항상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 딱 반반씩 아주 균형감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보유자 전략 짜주고 미보유자 전략 짜줄 때 뭐라고 하죠? 미보유자 전략은 매출선을 깨면은 들어가라, 아니면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마 그래서 놓친 종목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길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만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무슨 얘기냐?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매매를 했어요. 결과가 좋아요?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질 않아요. 성공이 지속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고요. 그러면 과정이 합리적 매매라면 항상 수익 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곡이라든가 변수가 발생하면 손실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과정이 합리적일 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간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게 투자 철학이자 저의 인생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반반씩,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공격적이고 어떤 때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딱 그 모든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저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길게 보면 성공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석투자 개념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정석투자 교육 핵심적인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논리적인 분석,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일반화, 규격화, 이게 보통 그 목표입니다. 사실 어렵거든요. 초보자들은 말도 안 되고요. 심전한 사람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수 분석하기가 있고요. 두 번째 업종 분석하기가 있는데요. 지수 분석하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분석하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느냐. 코스피, 선물, 삼성전자 또는 주도 업종 대장주, 이걸 항상 같이 세팅해 놓으세요. 현재는 삼성전자가 이제 전기전자의 대장주고 전기전자가 주도 업종이니까 삼성전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업종 분석하기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여러분들 종합지수만 보통 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업종지수 보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각각 있거든요. 이걸 항상 같이 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모합이라 그래도 중소형주 업종지수가 올랐냐 내렸냐, 이걸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왜 중요하냐?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왼쪽에 있고요. 가운데가 선물, 오른쪽에 삼성전자입니다. 자, 왼쪽에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죠. 오른쪽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인데도 코스피가 플러스다. 결국 무슨 얘기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비교해봐야 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플러스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좋았는데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구나. 이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선물 지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선물이 더 높고 어떤 때는 코스피가 더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선물이 더 높아요. 반대로 불안하면 선물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플러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0.36% 상승, 선물이 0.28% 상승.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코스피, 선물, 그다음에 주도 업종의 대장주, 지금 뭐다?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다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업종주 같이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번엔 정석투자 정보입니다. 왜 이건 필요하냐?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고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결국 뭐냐? 수익 극대화와 손실 최소화. 제가 손소이대라고 표현했죠.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현재 관점으로는 코스피 전기전자 조정 이후에 매수하고 최소 61선, 최대 120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자. 기본 어떤 전략을 짜놓는 거예요. 기본 전략을 짜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때나 들어간 것보다 확실히 어떻습니까?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덜 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코스닥 반도체 중에서 절대 저평가 종목 이쪽에서 잡고 차트가 바닥형 선별 후에 중기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 제가 최근에 짜들었던 일종의 큰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이건데요. 이거를 왜 알고 하는 것과 이제 모르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좀 뉴스 보다가 신문 보다가 아니면 누가 추천하니까 아무 때나 매수해요. 근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뇌동매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절대 저평가 종목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은 HTS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현재 그 서울경제 TV 홈페이지에 평택촌놈 적정주가 그 코너에 있는 건데요.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삼성전자인데요. 자, 내 마음을 보시죠. 딱 엔터 치실 것 같아요. 나오죠. 28,900원 나오죠. 자, 이번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엔터 키치면 어떻습니까? 96,300원.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루멘스 보겠습니다. 12,600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특별히 정석투자 관점에 기초적인 팁을 많이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정석투자를 최근에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이렇게 정말 기본부터 차근차근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니까요. 이 부분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다른 부분이죠. 평택촌놈 적정주가도 배너 눌러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 두 부분 다 모두 잘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 마디 정리와 함께 대표님의 꿀팁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 밖에 다른 전기전자 업종은 좀 올라와주는 혼조세를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코스피가 플러스였다. 이건 결국 삼성전자는
하락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그런 의미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관이 순매수 해줬고요. 대형주 상승률이 가장 높은 덕분에 어쨌든 코스피는 플러스 마감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락했는데 중형주만 상승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형주가 밀렸기 때문에 지수가 좀 나빴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가 역시 또 밀렸기 때문에 실속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플러스 이상, 5% 이상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가 16개, 코스닥이 30개였습니다. 그래서 총 46개인데요. 여전히 코스닥이 많습니다. 근데, 이전보다는 좀 약간 좀 아쉽죠? 한 2배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코스닥인데, 어제하고 이틀 전에 어땠습니까? 약 80%가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파악하느냐. 아, 지금은 코스닥 쪽으로 좀 강력하게 배팅하자. 아니, 지금은 차라리 코스피를 하자. 이런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냐. 거시적인 흐름을 알면서 미시적으로 점점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맨날 차트만 돌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초보자 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뭐냐. 벌써 28년 전인데요. 주식시장은 IQ가 200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지능지수 엄청나게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가 떨어진 게 주식시장입니다. 하물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시고요. 저도 뭐 엄청난 실력은 아니지만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5% 이상 상승 종목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은 자 내일 이제 일주일의 마무리인 금요일장의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 한 주 정말 하루하루가 녹록지가 않았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내일은 삼성전자 자사주가 다시 또 매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강 후약이 되지 않을까. 지수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된다. 어쨌든 전강 후약 가능성이 높다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 여부가 시험 구간이다. 아직까지 21선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깨진다고 하더라도 61선까지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전강 후약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지지 여부에 대해서 시험 구간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내일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슈네요. 어닝 쇼크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카카오에 대한 뉴스인데요. 카카오뱅크 출범 첫날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소식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 슈프리마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행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들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자, 오늘 1%가 조금 넘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4만 6,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그래도 올라와주는 흐름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내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랫꼬리가 좀 달린 흐름이거든요. 자, 대표님, 현대차는 하루하루가 좀 냉탕과 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현대차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오늘 이슈 3가지 중에서 현대차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나머지 2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적정주가 61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4분의 1도 안 돼서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가 지금 던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보유자는 바로 현재가 상태에서 단기 매수하자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면은요, 참 묘합니다. 최근에 급등락이 반복이 됐었는데, 보세요. 2월 초의 저점과 4월 중순의 저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반등 나왔다 밀린 상태입니다, 현재. 근데 이거랑 똑같은 종목의 차트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요, 바로 현대위아예요. 현대위아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2월 초순의 저점과 4월 중순의 저점 비슷하죠? 반등이 또 나왔다가 밀렸던 것까지 똑같아요.
정말 비슷하죠. 네, 현대차하고 현대위아하고. 자, 반면에 같은 현대차 계열사입니다. 이번에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를 보시면 기아차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2월 초보다 4월 중순이 더 빠졌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예요. 2월 초보다 4월 중순이 더 빠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대차하고 현대위아는 2월 초하고 4월 중순의 저점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나름대로 이중바닥 형태입니다. 근데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는 2월 초순의 저점보다 4월 중순의 저점이 더 낮아요. 어느 쪽에 베팅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차하고 현대위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동차란다, 자동차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 관련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베팅하는 게 낫겠죠. 물론 결과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도 평가하고 차트도 평가하고. 보면 지금 현대차는 적정 주가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약 3.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겠죠. 조금 더 어떤 게 나을까요? 바로 현대차하고 현대위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종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가치도 판단하고 차트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과정이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는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종목,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 현대위아 이쪽으로 가는 게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만큼 또 보유도 많이 하셨을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대표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유자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현대가에서 단기 매수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카카오는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 4% 가까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1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10만 9,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의 오늘 이전의 최고가인 11만 원대에 가까워졌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121선 이하에서 접근하면 되겠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적정 주가를 매달 업데이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2달 전만 해도 적정 주가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온 흐름인 만큼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121선 이탈 시에 대해서 매수 접근 전략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다음 이슈는 슈프리마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이슈일까요? 역시나 2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슈프리마 오늘은 6% 넘게 올랐고요. 26,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최고가가 27,000원대였는데요. 다시 그 가격대를 넘보고 있어요. 대표님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다음 분기도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개선 기대감의 강세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크게 보면 카카오뱅크하고 연관된 겁니다. 이게 지문인식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이하에서 접근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인식 시스템과 이런 바이오 인식 솔루션 사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S1이라든지 도어락 업체의 이 지문 인식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와 연계돼서 이 종목도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61선 이탈에 대해서 접근 전략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 종목 이슈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강원랜드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아모레지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우량주는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흐름입니다. 4% 넘게 오늘 상승을 했고요. 36,900원에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1월 말이었죠. 최저가 32,150원이었습니다. 최근의 최저가였어요. 자, 대표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매도 후에 재매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미보자는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평창 올림픽 수혜를 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웃기지 않아요? 그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이미 1년 전에 알았고 6개월 전에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뭔가 언론 플레이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하고 재매수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짚어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모레G가 올라왔습니다. 자,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 가까운 약세 흐름입니다. 126,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최근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줬거든요. 아모레G는 오늘 좀 내려갔는데, 네, 대표님 오늘 화장품주는 뭐 상당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모레G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실적 악화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현재가에서 매수 관점이 좋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미 저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비록 밀렸지만 어떻습니까? 지난번 저점보다 낮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저점보다 지금 저점이 더 낮고 지금 반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화장품들은 매수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또 미보유자는 현재가가 매수 관점이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는데, 어제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확인할 때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도 정리를 도와드렸잖아요.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 올라간 이유도 뭐 저가 매수에 대해서 접근한다라는 그런 의견들,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 전에 미리 또 대표님이 짚어주신 그런 업종과 테마 얘기도 합니다. 자,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 홀딩 의견과 현재가 매수 관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강원랜드와 아모레G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케이프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슈프리마 HQ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 케이프가 올라왔습니다.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6% 조금 넘는 그런 상승세인데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2,000원대였던 주가가 단숨에 3,000원대 후반까지, 그리고 오늘장에는 4,000원대까지 넘어갔었는데, 자, 대표님, 케이프 같은 경우는 테마주, 개별주 나온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호재 덕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유효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미보유자는 좀 관찰 후에 대응하자. 무슨 얘기냐? 이게 완전히 가버리면은 그냥 포기하고요. 밀렸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서 일봉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단타,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이런 흐름으로 할 건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를 매매를 안 하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 지금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Q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SK증권 인수 불발 소식에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케이프에 대한 관점은요, 보유자 홀딩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찰 후에 다시 한번 대응하는 그런 포지션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합니다. 슈프리마 HQ가 올라왔어요.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할게요. 자, 오늘 1% 넘는 상승세고요. 7,260원에 마감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서 저가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집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슈프리마 HQ는 워낙 가격대가 바닥권이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가격도 바닥권인데 네. 적정 주가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로 35,000원 나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얼마죠? 현재 7,000원대 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만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 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차트를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일단 많이 밀렸었어요. 쭉 밀렸었다가 저점 기록하고 이제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습니까? 1년 전으로 봐도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봐도 상당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엄청나게 좀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만 살아난다 그러면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가 어떻다?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고평가다 그러면 약간 좀 불안한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세상에 적정 주가가 35,000원이야? 깜짝 놀라겠죠. 자, 이걸 알고 매수하는 걸까? 모르고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무지막지한 차이예요. 제가 이제 적정 주가에 대해서 이제 논하면서 전에 한전기술 얘기했었잖아요. 1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게 적정 주가가 18,000원이었어요. 근데 14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7만 원 내려왔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토막이네, 바닥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적정 주가가 18,000원이에요. 결국은 이까지 왔잖아요. 한 6년 만에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정반대죠.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 이유는 딱 하네요. 실적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종목은 실적만 개선된다 그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약간 모업은 되지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하셨다가 손절가 10% 정해놓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20% 정도로 단기 매매를 끝내던가 혹시라도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더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제2의 인터플렉스처럼 되는 겁니다. 인터플렉스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2015년, 2016년 약 900억, 600억. 그러니까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적자였어요. 그리고 올해 1사분기까지도 적자였어요. 근데 그 종목의 바닥은 언제였다? 작년 6월이었어요. 네, 원래 이렇게 좀 선행하거든요. 주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다가 직장인들한테는 조금 위험하고요. 전업들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좋은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슈프리마 HQ에 대해서는요, 모멘텀도 있고요. 현재 가격대 바닥권인 것도 좋다라는 그런 분석이신데,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 5일선 이하에서 접근 전략까지 세워주셨고, 앞으로 이런 실적과 이슈들에 잘 반응을 해보자라는,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평택촌놈 적중주가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이 대표님의 사진이 붙어있는 배너 평택촌놈 적중주가 꾹 눌러주시면은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자신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 정말 궁금하신 모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적중주가가 나오니까요. 그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별주와 테마주까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요. 대표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셨을 것 같아요. LG전자가 올라왔어요. LG전자는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했고 또 대표님이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대표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된 종목이어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바로 오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가하고 종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송에서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1차 매수를 66,500원에 했고요. 직장인 단기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156,9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는 이제 1차 매수 홀딩인데요. 2차 매수 65,500원까지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2차까지 됐는데 평균가 대비 5% 빠지면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수익은 10% 이상 보자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첫 번째, 전기, 전자 대형주 중에서 가장 빠른 고점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이노텍 어떻습니까? 고점이 거의 최근이었어요. 근데 유독 이 종목만 6월 초였다는 거죠. 그리고 적정주가 대비 42%밖에 안 돼요. 매력적이죠. 왜? 지금 고평가된 전기전자 대형주도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가 딱 절반인데 그거보다 낫잖아요. 자, 두 번째. 제가 항상 그러죠.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이탈하면 매수하자. 근데 이건 120선은 확실하게 이탈했어요. 그리고 또 눌림목의 한계치.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건데 제가 그랬죠. 최근 고점에서 25% 밀렸을 때가 눌림목의 한계치고 40% 밀렸을 때가 최대 한계치다. 근데 딱 지금 그 가격이에요. 이건 저의 차트 이론입니다.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발표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유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이 정도 가격이라면 결과를 떠나서 매수가 전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 현재 관점에서 매수한다 그러면은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다 이렇게 봤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여기서요.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네모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10%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20%씩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 던져놓을 때 10에서 20%씩 나고요. 다른 사람들 정말 그 최고점에서 이제 매수했던 분들 계산하면 30%씩이 납니다. 이 정도라면 들어갈만 하다는 거죠.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저평가 됐죠. 고점 미리 찍었었죠. 거기다가 120선 이하에서 확실하게 이탈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종목을 내일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수익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인들 아무 때나 그냥 매수했다가 왜 안 올라가나. 그냥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박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왜 언급해드렸냐. 휴가 안 가시고 이제 방송 보신 분들 내일 혹시라도 가담해 주셔갖고 혹시라도 좋은 결과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 휴가 선물 같은 그런 종목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LG전자는 오늘 이 종가 가격대에서 추천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자, 내일장에 이 가격대와 말씀해주신 그 2차 매수대는 65,500원에 대해선 대기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신다면은 좋은 종목으로 끌고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금요일장인데 금요일장 전략은 어떻게 대표님이 세워주셨을까요?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자동차와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61선 또는 121선 이탈 종목이라고 꼽아주셨고요. 자, 테마도 확인할게요.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올라와요. 화장품 관련주 단기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나눠서 공략 업종과 테마 말씀해 주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코너가 참 좋은데요. 자, 대표님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화장품은 계속해서 끌고 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에 들어갔어요.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저는 합리적인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석투자가 뭐라고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자동차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나름대로 지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갖 나쁜 거 다 이미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등할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코스피의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높아도 61선 정도, 웬만하면 120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자. 그래서 오늘 한 게 뭐라고요? LG전자 했잖아요. 저는 이론과 실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론 따로 실전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아닙니까?
가짜들은 어때요? 강의는 어디서 베껴갖고 그럴 때 사기예요. 근데 실제로 완전히 달라요. 사기죠, 그게. 자, 테마는 뭡니까? 화장품 관련주 단기 매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 충분히 단기 반등할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악재가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반등할 자리는 되니까 코스피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자동차와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잘 선별을 해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평택촌 적정 주가까지 항상 잘 활용을 하시면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입니다. 그리고 단타는요, 322포인트 이상 매도, 320 이하는 매수, 옵션은 선물과 연동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 선물은요, 321.20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올랐네요. 0.90포인트. 대표님, 내일 선물 옵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실전에서 포지션으로 출발했다가 선물 매도와 푼 매수 들어가서 적당히 수익 청산을 시키고 끝냈는데요. 내일 이렇게 보세요. 322.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 포지션, 3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포지션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과 연동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옵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코너죠. 대표님이 여러분의 문자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문제에 대한 내용을 대표님이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를 주셨고요. 또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자신의 문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이전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라면은 그 사례로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955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캠트로닉스를 매수하셨대요. 9,200원에 비중 50%인데 무려 3년 보유 중입니다. 최근 상승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분석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를 3년간 보유를 하셨고 매수가가 지금 9,000원대예요. 그런데 오늘은 올라와줬음에도 불구하고 7,800원 거의 8,000원대 가까이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죠. 대표님 3년간 보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는 현실적으로 중기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21선 이하에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9,200원 매수하시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력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냥 계속 홀딩 하시고요. 이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때 매수하셨는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락일 때 매수하셔서 손절 10%를 못 하신 그 죄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 10% 하고 다른 거 잡던 거 쉬는 게 낫다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적정주가가 얼마다? 17,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17,000원인데 제가 볼 땐 더 향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적정주가 잠깐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보이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한번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21,300원으로 더 올랐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보다 더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대비 적정주가가 훨씬 더 높으니까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계속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그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라면은 조금은 안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적정주가 검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드렸는데 적정주가가 21,300원이네요.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손절을 좀 빗나간 그런 탓에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중기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접근하시라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어떤 분일까요? 3849님이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유니슨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대표님, 덕분에 유니슨 수익 극대화 중입니다. 유니슨 3,170원에 비중 20%인데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라고 기분 좋은 문자가 왔어요. 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가격대도 확인합니다. 오늘 4,970원이네요. 최고가 5,270원까지예요. 자, 대표님, 유니슨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계시는데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위아래 설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매매하시든 직접 매매하시든 이렇게 하세요. 50% 수익이나 75% 수익 먼저 오는 쪽으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은 관망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스는 보유자 수익 50% 또는 75%에 대한 목표가,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까지 정리되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다음 분은요, 377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LG이노텍을 매수가 16만 1,000원에 비중 20%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LG이노텍도 이전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16만 1,500원입니다. 대표님, 이제 소폭 수익권으로 돌아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어떻게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큰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래서 수익 10%나 손절 10% 정도 끝내주시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짧게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8176님이 보내주신 문자 제가 확인합니다. 정석투자 정말 감사합니다. 파트론 매수가 9,030원에 비중 30%인데 향후 대책 궁금합니다. 부탁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트론 오늘장은 많이 내렸네요. 8,740원인데 매수가는 9,000원대입니다. 대표님, 정석투자 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파트론 어떻게, 그 다음 방법은 어떨까요? 네,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20%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서 팁을 드린다 그러면 바로 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8,600원에 추천했습니다. 근데 오늘 8,700원대 끝났죠. 그래서 약간 밀리면은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어제 추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좋은 종목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손절 10%, 수익은 20%, 미보유자는 현재가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또 대표님 오늘 거론을 해주셨던 추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까지 알차게 1시간 동안 채워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정석투자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시 도움만 되시고요. 저희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부터는요.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시간에 맞게 대표님이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샘플러스 통해서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저녁 9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이죠. 대표님과 그리고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